이제 와일드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시애틀 시옥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이 경기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 월요일 새벽 6시 40분 이 4경기 중 가장 마지막에 펼쳐지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의 중계진이 사실 최고예요. 그런가요? 선데이 나잇 풋볼의 크루 알 마이클스, 크리스 컬린스워스 그리고 이제 미셸 타포야. 이 3인의 이제 중계로 이어지는데 저는 사실 알 마이클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알 마이클스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해설자 크리스 컬린스워스이기 때문에 네. 뭐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조합으로 이제 이 경기를 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역시나 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너무 많죠. 뭐 주전 타이트엔드 잭 얼츠 그렇죠. 이 선수를 빼놓고 일단 이글스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각 공격의 핵심이고 네. 사실 다른 리시버들도 많이 빠진 상황에서 의존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얼스의 중요도는 뭐 아무리 말해도 뭐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뭐 와이드 리시버야 워낙 이제 부상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하나하나 다 언급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고, 그리고 마일스 샌더스 선수도 지금 부상 때문에 이 경기에 나올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아직 불투명하죠. 그리고 이제 그 파트너인 조던 하워드도 계속 이제 들락날락했기 때문에 지금 뭐 러닝백 포지션도 사실 엉망이죠. 네. 뭐 어찌됐든 이제 굉장히 부상이 많은 이글스인데 부상하면 또 시옥스거든요. 지금 뭐 그 주전 러닝백, 그다음에 백업 러닝백, 그리고 서드 스트링 러닝백까지 다 부상을 당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옥스가 지금 이글스에게 지기는 어렵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옥스의 승리. 네, 저는 시옥스의 승리를 예상을 했고요. 일단 한 가지 호재라고 한다면 디션 잭슨 선수의 몸이 점점 더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뭐 당장 이번 주에 뛰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고요. 아마 이제 이번 주에 승리를 하고 시간이 좀 더 벌어져서 다음 주에 이제 디비전 라운드를 뛰게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뭐 뛰는 걸 희망한다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이제 이글스는 조금 이 경기를 이기게 된다면 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이거 탁 감고 보라 그러잖아요. 이게 네 이등병 생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보인다? 이게 조금씩 이게 필수로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안 보인다 뭐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네. 이제 조금 이제 그 빛이 보일 상황까지는 왔는데 손가락을 펼 수 있느냐 아니냐는 이 경기가 좌우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관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래서 뭐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이제 그래서 시옥스의 승리를 예상하셨죠. 네. 저는 이제 올 시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시옥스 얘기를 하면서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시옥스가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상당히 성적이 좋다. 근데 이게 상당히 플레이오프에 가면 좋게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49ers와 1년 내내 지금 이제 지구 우승을 다퉜는데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지구 우승을 놓치고 와일드 카드로 떨어지게 되면 플레이오프에서 무조건 이제 원정 경기를 치러야 될 거기 때문에 정규 시즌에 원정 경기에서 좋은 승리를 내고 자신감을 쌓으면 플레이오프 때 어쨌든 그게 좋게 작용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지금 이게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게 원정 경기 전승 아닌가요? 7승 1패입니다. 올 시즌 7승 1패인데 재밌는 거는 7승 1패 중에 그 7승 중에 49ers 원정 경기를 이겼었고 이글스 원정 경기를 이겼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 원정 경기에서 이글스를 꺾고 세인츠가 만약에 바이킹스를 꺾어준다 그러면 다음 주에 시옥스가 49ers 원정을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49ers와 이글스를 이미 정규 시즌 때 원정에서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원정 경기라도 자신감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규 시즌에 원정 경기에서 강했던 부분이 좋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일단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팀이 11주 차에 경기를 펼쳤었거든요. 그때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경기가 열렸는데 그 당시에는 시옥스가 이제 후보 러닝백 라샤드 페니가 129야드를 뛰면서 터치다운을 기록하고 그러면서 17대9로 아주 저득점 경기를 승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경기에는 뭐 라샤드 페니는 물론이고 크리스 칼슨, 그다음에 이제 서드 스트링 러닝백 CJ 프로사이스까지 다 없을 거기 때문에 뭐 지난 경기는 크게 뭐 유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시옥스가 그래서 이제 정규 시즌 막판에 이 러닝백 부상을 만회하기 위해서
급히 영입한 말샨 린치, 그다음에 이제 로버트 터빈 선수가 있는데 지난주 이제 급히 영입해서 첫 경기를 뛰면서 보면 사실 큰 활약을 해주진 못했거든요. 한 2번 정도의 어떤 그 좋은 러싱 외에는 러싱 외에 그다음에 터치다운 한번 하고 그런 거 외에는 상당히 좀 부진했고 아직 경기 감각이 돌아오진 않았다라는 게 보여졌어요. 그리고 이제 말샨 린치가 로버트 터빈은 러닝백으로 출전을 아예 안 하고 스페셜 팀으로만 출전을 했었는데 과연 뭐 그럼 한 주 더 돼서 2주 차에는 얼마나 기량을 발휘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시옥스가 이 뛸 수 있는 러닝백을 추가로 물색을 하고 있다 그래요. 아 그런가요? 네. 뭐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토마스 롤스도 한 명이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누구를 영입할지 한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러닝백들만이 아니라 레프트 태클 드웨인 브라운까지 결장할 거기 때문에 이 오펜시브 라인의 어떤 그 어려움도 더 가중될 것 같고 또 지난주 49ers와의 경기에서 라인베커 마이칼 캔드릭스가 또 시즌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상이 정말 많죠. 맞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부상이었던 세이프티 쿼드레이 딕스가 이번 주에 복귀할 것 같다라고 해서 세컨데리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네. 근데 어쨌든 여전히 부상이 상당히 많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글스는 이거보다 부상이 훨씬 더 심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와이드 리시버 디션 잭슨만이 아니라 알션 제프리, 디펜시브 태클 말릭 잭슨, 코너백 로날드 달비 같은 키 멤버들, 그냥 보통 선수들도 아니고 키 멤버들을 포함해서 IR에 올라간 선수들만 무려 9명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 경기에서 3년 연속 프로볼에 뽑혔던 라이트 가드 브랜던 브룩스가 또 시즌 아웃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오펜시브 라인도 타격을 받았고 또 그 외에도 이제 뭐 출전이 불확실한 뭐 잔 부상이 많아 각종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선수들도 보면 러닝백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일 샌더스, 발목 부상, 리시버 넬슨 아골로, 더 중요한 타이드엔드 제걸츠, 라이트 태클 레인 존슨, 코너백 제일런 밀스, 그다음에 아반테 매덕스 이런 키 멤버들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조던 하워드도 또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러닝백 지금 전체가 지금 그 콤비 그 조던 하워드와 마일 샌더스 둘 다 부상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는 프랙티스 스쿼드에서 이제 보스턴 스캇이라는 러닝백을 불러 올려서 자이언츠와의 경기를 펼쳤는데 이 선수가 또 잘해줬어요. 네. 138야드에 터치다운 3개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러닝백 뎁스가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글스가 이밴더 홀리필드의 아들 일라이자 홀리필드를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이글스가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탤런티드 로스터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로스터다라고 뽑았던 팀이었는데 그 당시의 로스터와 지금을 비교하면 사실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의 팀이 돼버렸다. 너무 부상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글스가 지구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많은 부상 중에서도 주전 쿼터백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그리고 칼슨 웬츠가 나름 활약을 해줘서 올 시즌 4,000야드 이상 패싱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래서 이제 재밌는 스탯이 하나가 있는데 웬츠는 4,000야드 이상의 패싱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리시버 중에 500야드 이상 리시빙을 하는 리시버가 한 명도 없어요. 보통 쿼터백이 4,000야드 이상 패싱을 하면 1,000야드 이상을 한 리시버가 뭐 한 명, 뭐 많으면 2명까지. 네. 올해 카우보이스 같은 경우 2명이나 있었거든요. 또 템파베이 같은 경우 마이크 에반스, 뭐 크리스 가드윈 이렇게 네. 뭐 여러 명의 리시버들이 그 뭐 1,000야드 언저리를 맴도는데 그리고 5,000야드. 네. 그렇죠. 그러는데 쿼터백은 4,000야드 이상을 던졌는데 500야드를 돌파한 리시버가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부상이 많았고 리시버 진영이 얼마나 약했느냐라는 걸 보여주고 그에 반해서 웬츠는 나름 선전해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요약하면 부상 병동인 팀들 간의 대결인데 그래서 이 매치업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라는 걸 좀 예측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이 두 팀의 그 경기 페이스가 상당히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 팀 모두 러싱 공격이 잘 안 될 것 같다. 부상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조던 하워드, 마일 샌더스가 돌아온다고 그러면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양 팀 모두 백업 러닝백이 투입이 돼서 경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부상이 많기 때문에 상대의 집중 포위를 받으면 러싱 공격이 초반에 상당히 잘 안 풀릴 거다.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양 팀이 러싱이 안 되니까 패싱 공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양 팀 모두 패스러시에 좀 많이 노출될 거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옥스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 태클 드웨인 브라운이 부상으로 안 나오고 또 러셀 윌슨이 잘 뛰는 쿼터백임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쐐기 48개로 리그 전체 공동 1위예요. 윈스턴과 함께. 네. 그 정도로 사실 이제 쐐기의 위험이 많이 있다. 또 이글스 같은 경우에도 라이트 태클 레인 존슨이 지금 출장이 불투명한데 올 시즌 레인 존슨이 출전하지 못한 경기에서는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패스 러시에 많이 노출됐다. 그러면서 칼슨 웬스가 오른손잡이잖아요. 네. 오른쪽에서 패스 러시가 들어오니까 왼쪽으로 이제 그 롤아웃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오른손잡이인데 왼쪽으로 롤아웃을 하게 되니까 그 패스 효율도가 많이 좀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고전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팀 모두 이렇게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양 팀 그래도 좀 하나 호재라고 그러면 양 팀 모두 그 세컨더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패스러시를 피한다고 그러면 네. 패스러시를 잘 피하고 막아준다고 그러면 패싱 공격은 잘 어느 정도 좀 풀러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보면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코너백 로널드 다비가 이미 IR에 올라갔고요. 또 다른 주전 코너백인 제일런 밀스, 그다음에 아반테 매덕스가 계속 잔부상이 있어서 들락날락하고 있고. 근데 시옥스 같은 경우에도 쿠안제이 딕스가 출전할 것 같다고는 하는데 뭐 세컨더리가 리그 27위예요.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지난주 이제 49ers와의 경기에서도 보면 디보 세뮤얼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타이드엔드 조지 키틀이 정말 계속 뚫리면서 패싱 플레이가 많이 열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백 카일 유스체까지 이제 뭐 49야드 패스 플레이를 할 정도로 시옥스의 세컨더리가 상당히 취약하다. 그래서 양 팀이 모두 러싱이 막히면 패싱 공격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패스 러시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만 잘 피하거나 막아준다 그러면 패싱 공격은 좀 해볼만 할 것 같다.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가 지치다 보면 러싱 공격도 조금씩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리시버들이 누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디서 지금 승패가 가려질 것 같으냐면 결국에는 지금 이제 리시버 부상이 많고 타이드엔드 제걸츠까지 부상으로 지금 출전이 불투명하고 물론 이제 달라스 고더튼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탑 와이드 리시버가 그렉 워드라는 선수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 경기 동안 큰 활약을 해주긴 했지만 그 부상 틈에서 그런 리시빙 코어를 가진 이글스를 상대로 해서 시옥스가 좀 더 막아낼 수 있을 것 같다. 반면 이글스 세컨더리는 지금 이제 상대편에 있는 리시버 조합이 만만치 않다. 네. 타일러 라켓, 그 다음에 DK 메커프가 갈수록 무서워진다. 네. 진짜 신인이긴 한데 시즌이 이제 지나갈수록 후반부에 와서 정말 그 기량이 올라오고 있고 무섭게 커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막기가 어려운 리시버 아니냐, 그러니까 막을 수 없는 리시버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정말 기량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부상이 많은 이글스 세컨더리를 상대로 해서 타일러 라켓과 DK 메카프의 조합이 조금 더 큰 활약을 하지 않겠느냐. 특히나 이 둘의 조합이 굉장히 좋은 게 예전에 이제 그 축구 있잖아요. 네. 축구에서 이제 각광받았던 이 투톱 조합 중에 하나가 비긴스몰이었어요. 그러니까 키 큰 선수 그쵸. 그리고 작고 빠른 선수. 그쵸. 그러니까 그 둘의 어떤 이 다른 그 콤비네이션. 스타일, 이 다른 스타일의 콤비네이션이 굉장히 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겠느냐.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팀들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잖아요. 네. 그래서 DK 메카프는 굉장히 크고 그 어떤 피지컬적인 이점이 있다면 이 타일러 라켓 선수는 굉장히 작고 빠르고 굉장히 좀 다른 스타일의 어떤 두 리시버가 또 팀의 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렇죠. 네. 근데 타일러 라켓도 스피드가 좋아요. 40야드를 4.33에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스피드까지 좋은 그러니까요. 선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제 두 리시버들이 이런 좋은 리시버들이 있는데 또 이제 승부가 비슷비슷하고 아슬아슬하고 이럴 때는 결국에는 러셀 윌슨이다. 그래서 그렇지. 올 시즌 내내 보여줬던 모습, 물론 이제 운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도 지적은 했지만 결국 4쿼터에 오버타임에 이런 때는 러셀 윌슨이 좀 더 믿을만 하더라라는 거고, 아까 이제 패스러시에 많이 노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49ers와의 경기에도 보면 경기가 진행이 될수록 패스러시에 적응을 하더라. 그래서 잘 빠져나가서 경기 후반부에 가서는 이게 초반에는 많이 리드를 당했지만 후반에 거의 역전승을 할 정도로 패스 공격으로 그걸 이끌어냈다라는 것이 어쨌든 역시 시옥스의 패싱 공격 그리고 그 러셀 윌슨이 조금 더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시옥스가 승리하고
올 시즌 49ers와 세 번째 대결을 펼칠 것 같다라고 네.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예상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와일드카드 라운드에 예정이 되어 있는 4경기에 대한 예상을 모두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저랑 류재경 PD의 브라켓은 공개를 했는데 네. 이진만 해설위원의 브라켓은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자막으로 유재영 PD가 넣어주실 텐데 네, 제가 아까 만들었어요. 여기 밑에 있을 겁니다. 네, 아마 넣어주실 텐데 제 브라켓을 이제 저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와일드카드 라운드부터 보면 AFC에서 이제 5번 시드 빌스가 4번 시드 텍산스를 이길 것 같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6번 시드 타이탄스와 3번 시드 페이트리어스의 대결에서는 페이트리어스가 이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NFC에서는 6번 시드 바이킹스와 3번 시드 세인츠의 대결에서 세인츠가 이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5번 시드 시옥스가 4번 시드 이글스를 이길 것 같다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이제 디비전 라운드의 이제 매치업이 어떻게 되냐면 5번 시드 버펄로 빌스가 1번 시드 레이븐스를 상대하게 되고요. 3번 시드 페이트리어스가 2번 시드 칩스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매치업에서 보면 저는 1번 시드 레이븐스가 5번 시드 빌스를 이길 것 같고 2번 시드 칩스가 3번 시드 페이트리어스를 이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 2번 시드가 다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네. 그리고 NFC에서는 이제 5번 시드 시옥스가 1번 시드 49ers와 이제 세 번째 대결을 펼치게 되고 3번 시드 세인츠가 2번 시드 패커스를 방문하는 이런 양상이 되는데 저는 49ers와 세인츠의 승리를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디비전 라운드에서는 다 홈팀이 이기는데 원정팀에서는 세인츠가 유일하게 승리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챔피언십 라운드, 챔피언십 게임의 매치업은 2번 시드 칩스와 1번 시드 레이븐스의 대결이 되고요. 3번 시드 세인츠와 1번 시드 49ers의 대결이 되는데 저는 이 경기들에서 1번 시드 레이븐스 그리고 3번 시드 세인츠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슈퍼볼은 레이븐스와 세인츠의 매치업을 저는 예상을 하고요. 네. 이 슈퍼볼의 우승팀으로 저는 세인츠를 뽑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과정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 뭐 이런 느낌으로 레이븐스랑 세인츠의 이 슈퍼볼 맞대결을 예측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저희 댓글에 올라온 네네네. 아, 그렇군요. 잠깐 살펴봤었거든요. 네. 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뭐 중론인 것 같습니다. 뭐 레이븐스 올해 가장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고 뭐 이런 팀을 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네. NFC에서는 세인츠가 3번 시드이긴 하지만 성적만 놓고 보면 1, 2번 시드와 성적이 똑같고요. 타이브레이커에서 밀린 거고 그 1, 2, 3번 시드인 그 팀들 간의 격차가 크지 않은데 세인츠가 공격, 수비, 스페셜 팀스의 균형이 제일 잘 맞다. 특별한 약점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제일 좀 어쨌든 좀 안정된 전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이진만 위원의 브라켓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참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나중에 슈퍼볼이 진짜 이렇게 매치업이 된다 그러면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레이븐스와 세인츠의 매치업에서 저는 이제 세인츠를 뽑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세인츠의 러싱 디펜스가 정말 좋다. 그래서 레이븐스의 그 러싱 공격을 누구보다 막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막아낸다라기보다는 막을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막는다라고 그러면 레이븐스가 패싱 공격만으로 세인츠와 득점 경쟁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건 뭐 올라가 보면 알겠죠. 네, 그건 이제 뭐 만약에 진짜 매치업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세한 뭐 분석은 그때 가서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와일드카드 라운드에 펼쳐질 4경기 그리고 이제 이진만 위원의 브라켓 챌린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 벌써부터 다음 주가 기대가 돼요.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네, 며칠 안 남았고 이제 진짜 진검 승부들을 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4경기에 대한 리뷰 그리고 이제 디비전 라운드에 있을 4경기에 대한 프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